8월 18일 정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2대8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의로 마감했고, 오늘 빅스 지수가 6.6%대 상승하면서 15.19. 최근에 빅스 지수가 굉장히 낮게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지하는 리스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빅스 지수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가 없어요. 사실 다음 주까지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27일, 그리고 이 젠스원 미팅 28일까지는 큰 일정 이슈 없이 미국이 그때까지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 없는 그런 단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로서 미국과 이란의 60일 동안의 종전 협약이 끝났어요. 그동안에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협약합시다, 협의합시다. 결국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이 크고, 이로 인해서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4.727, 너무 높아요 지금. 네, 너무 지금 높습니다. 국제유가도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84달러까지 올라갔죠. WTI 기준으로.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재밌는 이제 차트가 있는데, 자,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 호르무즈 유조선 물동량의 변동성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이 호르무즈 유조선 물동량이거든요.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채금리 상승은 어떻게 된다? 유가에 굉장히 영향이 크게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어제 중간증시에서도 CPI, PPI 모두 좋게 나왔던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잡혔던 거고, 다시 급등하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흔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연준에서 유가를 잡을 수가 없잖아. 예. 비축률 이미 다 풀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싼 큰 똥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사실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오늘 또 나쁘지 않았죠. 원래 더 올랐는데 좀 종가가 떨어지면서 마감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이 인연금 황금 흐름, 그리고 설비 투자 대비 ROI라고 하죠. 설비 투자 대비 회수금도 다 증명했어. 성장도 증명했어. 돈 잘 벌고 있는 것도 증명했어. 그리고 앞으로 장기 계약도 증명했어. 근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돈은 많이 떨어졌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다 떨어졌죠. 왜?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채권을 반해 이 회사채랑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채 금리는 변동성인데 회사채는 뭡니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세게 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회사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채에 대한 메리트 올리기 위해서 회사채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률이 깎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불편하게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참 이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런 의미가 있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네, 정말 만약에 전쟁이 안 났어. 국제유가만 계속 예전처럼 60달러, 70달러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진짜 코스피 2만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저기 때문에. 정말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기다려야죠. 네. 아무튼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러셀 지수도 오늘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은 중소형주들이, 제가 안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면은 더 대형주로 쏠립니다, 수급이.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올라갔던 업종들은 광통신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리포트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목표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우리도 좀 사놨는데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휴장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MSATF는 3.05% 상승 만겠지만 시간이 좀 빠지는 모습. 네, 그리고 환율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했으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2%대 장 초반에 1%, 1.5, 2% 정도
상승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오후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상승하겠지만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미국 채권 금리가 너무 높다. 예, 미국만 높은 게 아니고 일본도 지금 30년 채권 금리가 역사상 최대치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섹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전자 엑스하이닉스를 투자하는 소액주주가 무려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네 737만 명, SK하이닉스는 346만 명.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현금은 많잖아. 주주 배당 하세요. 예, 주주 배당 꼭 해야 돼요. 특히 SK하이닉스 계속 막 이상한 또 주말동 헛소리, 뭐 솔리담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카바치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해합니다. SK그룹에서 뭐 본인들 광고 주는데 이해하는데, 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예, 아무튼 솔리다임 상장 같은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반도체가 반등하니까 다시 비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예탁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104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신용잔고 보세요. 빠지지도 않았어요, 얘들은. 32조에서 27조까지 갔다가 다시 30조 원. 정말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27조, 30조. 3조가 늘었다는 거야. 일주일 만에. 뭐 식거리를 하겠습니다. 2주 만에.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B2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7월 달에 급락은 좀 당연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마 3분기에 한 번 더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JP모건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 했죠. 레버리지가 다시 한 번 더 쌓이고 있는데 한 번 더 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30%대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근데 레버리지 산 사람들은 못 버텨요. 만약에 60% 70%야.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주 그냥 사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구간인데, 레버리지 그래 절대 좀 하지 말자. B2 레버리지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제발. 네, 할 거면은 그냥 저 QLD 이런 거나 사라고. 네. 한국 주식에 레버리지 투자한다? 아,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한국 주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골드만삭스가 AI 에이전트 토큰 사용량이 2030년까지 24배 증가할 건데,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NM의 거대 언어 모델 지금 챗봇밖에 쓰지 않고 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에이전트 AI 기업들이 여기서 충분히 쓸 거고, 3차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물리적인 AI,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등의 상용화될 거면 토큰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AI까지. 피지컬 AI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투자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1, 2년을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AI 투자는 한 2030년까지 보셔야 돼. 2030년까지. 그러니까 피지컬 AI까지 봐야 된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에 뭡니까? 실행 에이전트 AI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 피지컬 AI는 그 더 뒤에요, 여러분들.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성장주 플러스 실적주까지 엮여버렸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매번 실적으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퍼스에서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액침 냉각 방식의 도입률이 2026년부터 7년도까지 더 상승하겠다. 2016년도에는 53%, 2026년도에는 7년도에는 60%까지 올라간다. 60%는 반이 넘는 거기 때문에 액침 냉각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한중 NCS, GST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겠죠. 여기 두 개가 좀 대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한중 NCS는 이제 ESS 관련된 액침 냉각, 에너지 저장장치, GST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액침 냉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테마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데, 애플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구매 자제를 요구했다. 근데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요구를 한 거고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호재긴 하지만은 애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애플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꽤나 커요. 그래서 그 시장은 포기를 할 수가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중국 AI 동참하면 공급망 제외하겠다. 한국 등 35개 경고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7월 29일 날 올려드렸죠. AI 패권 걸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AI 연합 대 중국 공산당이다.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AI 관련된 이런 그림을 이미 다 그려드렸어요. 올해 다 그려드렸어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지만 AI는 이미 실물 인프라, 금융자산, 국가 단위의 채권까지 얽혀 있는 이런 규모로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단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국에는 그 국가 단위의 싸움이 중국과의 싸움일 것이다 라고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군함 두척 승인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관련된 이슈가 나기 때문에 뭐 경협주들, 저는 이란이 이제 미국이랑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 무조건 북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협주들 계속 제가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하반기까지 무조건 경협주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런 내용도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예, 중국 경제 지표 보시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도 왜 지금 AI에 살을 거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AI는 실물 인프라 자산까지, 그 토목 자산, 토목 건설까지 이제 넘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도 결국 AI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또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2일 날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을 굉장히 욕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달리기 하고 축구하고 권투도 하죠. 격투기로 하고, 정말 저도 이제 2025년 이거 할 때 살짝 봤는데 재밌었어요, 솔직히. 재밌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로 재밌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LG 뭐에서 현대에서 로봇 갖고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보여줘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방송에서 보여주고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맨날 TV 틀면 연예인밖에 안 하고, 요새 뭐 TV 안 본 지 제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토크쇼 이런 것도 안 하잖아. 토론 이런 것도 이제 완전히 없죠, TV에서. 그래서 좀 아쉽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 좀 팍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네요. 아무튼 중국을 욕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중국이 좀 잘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지금 10년 국채금리 너무 높아요. 계속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압박이 나오고 있고, 다카이치는 금리 인상 안 해, 우리 돈 더 풀 거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미국이랑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AI로 성장률 높일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부채가 좀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 좀 받은 게 있어서 한 달 이자가 50만 원 나가. 그러면은 좀 살기 힘들죠. 수익이 200만 원인데 대출 이자가 50만 원이면. 근데 내가 수익을 500만 원 벌면은 대출 이자 50만 원이 별거 아니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거야, 미국이나 일본이나 AI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AI가 잘 돼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되면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AI가 망하면은 아쉽지만 주식시장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도 그렇고 다카이치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다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뭐 정부가 또 이제 신종 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합니까? 어느 정도 그 테스트 해본다고 하죠. 이거 6일이었나요?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원래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사전에. 테스트 안 한 게 뭐다?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 테스트 안 하고 강제 시행령까지 바꾸면서 냈죠. 아직도 처벌 안 받아. 아직도 사퇴 안 했습니다. 드래곤 타이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드렸죠. 아직도 사퇴 안 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또 있겠지만은 저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시황에 하루에 한 번씩. 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있다. 단위종목 레버리지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4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넘게 피해를 입힌 그분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 정부가 최근에 뭐 세종으로 금융위 금감원 이전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국회 사당을 옮기면 안 되나? 국회 사당을 옮기면 되잖아. 그냥 옮겨버리면 되지 않나?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단위종목 레버리지로 거래소 증권가 수수료가 무려 1,2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참 그렇죠. 안타깝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목표가 계속 올라가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30년까지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주당 EPS가 230달러를 상회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와, 주당 EPS 230달러면은 미쳤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죠. 8에서 10년 내에 연간 매출이 무려 1조 달러 하나로 1,400조가 가능하다. 목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AI가 돈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AI가 돈 됩니다. AI가 돈 됩니다. AI 돈 됩니다. 네, 돈 될 수밖에 없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엔트로픽이 2분기 매출이 무려 14.6배가 올랐고, 영업이익 창단 첫 흑자 달성인데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네,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보시면은, 네,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엔트로픽이. 네, 그래서 엔트로픽 빨리 상장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네, SK텔레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 미쳤습니다. 알리바바 협력 아래 중국용 자체 AI 모델까지 개발한다. 완전히 네, 중국에 그냥 올인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오송호기 애플 사과마크에다가 오송호기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돈에 미친 놈들이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큰 일정 이슈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솔리다임 줘보면은 주주의 득이가 시기가는 개소리라고 했는데 무조건 실이죠. 이게 여러분들 LG 하악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할 때 이거를 카바쳤던 애널리스트들이 있어. 아직도 경제TV 나온다니까 금마가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실입니다. 예, SK하이닉스 제발 하지 마세요. 상복 개정, 세복 개정 왜 했습니까? 이럴 거면은 예? 아이 그거 아니야. 저 반도체 팹 서운함에 지어주고 이거 상장하는 것도 눈 감아주려고 이게 우리나라 제5 공화국 시절 때 정경 유착 아닙니까? 막 이렇게 되면 진짜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깡통이 돼요. 그냥 공장 만든 그냥 공장 그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공장. 예. 솔리다임이 핵심 인재들은 또 많고 기술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네. 아무튼 설마 하겠습니까? 설마? 네, 진짜 설마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제니아 테라피티스 신규 상장하는데 확정 공모가가 하단을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뭐 좋지가 않죠. 공모주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모주들 시장도.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자, 아무튼 오늘 좀 아쉬워요. 사실 어제 시장이 좀 워낙에 아시아 증시가 좋았죠. 뭐 기업시가 15% 넘게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젠스온 BT까지는 거래 대금 없이 계속 낮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금이 좀 없다 그러면은 좀 반등 지수 나왔을 때 현금 20%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지 다음 조정 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어제도 좀 잔소리를 마지막에 들었지만은 주식시장 올라가면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네. 28일까지는 여유롭게 분할 매수, 분할 매매 하시면은 된다.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